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도기코인을 이용한 단기 매수 전략입니다. 도기가 아니라 도지죠. 예. 영어식으로 읽으면 도기가 맞는데 우리나라식 표기엔 도지라고 돼 있네요. 네. 사실 저도 트레이딩을 하면서 거진 좀 외국 쪽,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외국 쪽, 아니면 다른 사람 분석을 참고하더라도 외국 걸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도기코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명칭이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도기코인을 보셔야 되는 핵심은 바로 여기 매물대, 최근에 저항받았던 여기, 그리고 여기. 보통 우리가 단기 관점에서 매수 전략을 세울 때 엘리어트 상승 5파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요 전략이 참 그럴싸해 보이고 사실 교과서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사실 매수 전략에 있어서는 좀 실전 매매에서 약간은 좀 잘 안 맞는 관점이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5파동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는 바로 이 1파 고점을 넘어서는 3파가 진행되면서 1파 고점을 넘어서는 이 자리에 진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다시 재차 하방으로 돌파하면 손절, 이대로 진행되면 그 다음 청산 자리를 보고 청산 이제 요게 맞는 건데, 파동대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요 전략의 실전 매매에서 특히 매수 잡을 때 요 전략의 단점은 뭐냐면은, 보통 이전에 요렇게 저항받은 자리에서 여기를 치고 올라갈 때 여기서 마찬가지로 저항이 나오고 지금 또 200선이 여기 내려오고 있죠. 그럼 이 자리에서 저항받고 왔다 갔다 가격이 특히나 이렇게 1시간 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매수를 잡아놓고 좀 마음 편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3파가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여기를 넘어설 때 여기서 매수를 잡는 게 맞지만, 실제로는 그 아래 구간에서 매물대를 참고해서 매수를 들어가는 전략도 괜찮다. 엘리어트 파동을 보고 3파가 1파 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것이 이 파동으로 봤을 때의 매매 전략의 정석이지만, 실전에서 실제로 여기 돌파 매수를 걸어놨을 때 여기를 치고 가격이 요런데 아래로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손절 잡기가 꽤나 애매해져요. 그쵸? 아예 여기 올라가고 있을 때 잡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돌파 매수를 살짝 위에 잡는 경우는 또 쳤다가 내려버리고, 자, 요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청산 자리를 잡을 때는 이 엘리엇 파동과 피보나치 비율을 이용해서 청산 자리를 잡지만, 매수를 할 때는 이평선과 매물대를 기점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물대를 기점으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저항받은 요 자리, 요건 지금 도지코인의 4시간이에요. 4시간 차트예요. 최근에 저항받은 요 자리, 그리고 최근에 어제 움직임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요 자리, 요렇게 같은 자리에서 2번 저항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가격이 여기 와 있는데, 여기서 재차 돌파할 때, 이 고점 돌파할 때가 아니라 여기서 이 매물대를 재차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손절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 여기로 잡아야 됩니다. 네.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단타 관점으로 진입을 하셨을 때는 반드시 본인이 계획한 자리, 만약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반드시 여기서 손절을 해야 한다. 여기서 손절을 해야 더 떨어질 리스크가 없어지는 겁니다. 맞죠? 네. 우리가 어떤 코인을 사든 이렇게 매매 전략을 세우지 않고 진입을 하기 때문에, 사는 거는 사실 어느 자리에서나 사면 그만이에요. 근데 내가 사는 즉시 어디서 청산을 할 건지,
어디서 수익 실현하고 어디까지 떨어졌을 때 내가 다 팔아버리고 이 시장을 빠져나올지 그렇게 미리 전략을 세우고 접근을 하셔야 나의 시드, 나의 소중한 돈이 물리는 현상이 발생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도지코인, 이 최근에 제가 모멘텀이 약간은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어제, 이제 이게 도지코인의 일본 사토시 차트인데 어제 내려오는 200선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저항을 받고 재차 한번 돌파 시도가 있다가 어제부로 뚫었어요. 도지코인도 마찬가지로 200일선은 꽤나 의미가 있는 선입니다. 사실상 제가 차트 분석 방송을 하면서 항상 일본 사토시 차트의 200일선은 꽤나 의미가 있는 선이다 이렇게 많이 언급드렸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작년 고점이죠. 찍고 내려와줄 때 반등을 준 자리가 200, 또한 여기서 200을 이탈하니까 가격이 쭉 약세 패턴으로 돌아섰죠.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을 주다가 최근에 처음으로 200을 한 번 터치, 두 번 터치,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돌파 시도가 일어났다. 제가 항상 다른 차트랑 비교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암호화폐 시장은 다른 차트, 내가 코인 이름은 다를지언정 일어나는 차트의 형태, 이거 보통 이건 가격 움직임을 이제 우리는 프라이스 액션이라고 하는데 그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다른 코인을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봉 200일선에 가격을 머물러주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그때 소개를 한번 드렸었죠. 네. 지금 도지코인도 마찬가지로 계속 저항받아온 200일선을 돌파하고 현재 그 위에 가격이 머물러주고 있다. 그럼 얘가 여기를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모멘텀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요때 아무도 도지코인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요때 요 일봉 200일선을 한번 크게 돌파하고 이 여기를 지켜주려는 움직임, 이 위에서 가격이 머물러 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200일선 사수가 나오니까 크게 한번 슈팅이 나왔다. 여기서 저렇게 큰 슈팅이 나올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뭐랄까 희망회로 이게 막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예. 아무튼 일봉 200일선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인데, 마찬가지로 얘가 최근에 일봉 200일선을 돌파를 하고 이 위에 가격이 머물고 있다. 예. 도지코인 일봉 사토시 차트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할 때 달러 차트, 여러분이 실제로 사고 파는 요 달러 차트와 요 사토시 차트의 움직임을 같이 봐줘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일봉 차트는 아직 200일선은 못 넘었지만 사토시 차트에선 200일이 넘어가 있다. 그럼 트렌드는 일단 지금 여기에 트렌드를 선도하는 건 일단 사토시 차트라고 봐야 돼요. 얘가 먼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달러 차트에서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다. 근데 달러 차트가 지금 아직 200에서는 못 넘은 이유가 뭐냐? 비트가 애매한 조정 국면에 있다. 여기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 어제 살짝 반등 나와서 요 구간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트가 이렇게 어영부영 요런 자리에 있을 때는 알트코인들이 특히 달러 차트에서 비트보다 약간 이렇게 약세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사토시 차트는 달러 차트에 비해서 모멘텀이 좋게 나와줬다. 이거는 비트가 빠지면서 그 비트를 활용해서 사토시 차트에서 매집이 일어났을 때 사토시 차트는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주지만 달러 차트는 아직 모멘텀이 안 나와준 이런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일단 매수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설명드렸어요. 이 매물대를 넘어섰을 때 매수, 이 자리가 일봉 200일선보다 약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200에서는 넘어갔을 때 돌파도 사실 애매한 게 이렇게 넘어왔다가 저항받는 경우가 있다. 요 리스크 때문에 차라리 이 아래, 지금 이 아래에 위치한 요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매수를 잡는 거예요. 그럼 일단 청산 자리를 볼 때는 제가 엘리어트 파동과 피보나치 비율을 이용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 청산 자리 잡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꽤나 강력한 방법인데, 일단 피보나치 엘리어트 파동은 1, 2, 3, 4, 5 요런 식으로 보는 게 가장 정석이고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보통 3파 자리로 가장 많이 보는 자리가 여기 1.618이라고 써져 있는 여기인데, 가격으로 봤을 때는 0.213. 그럼 여기를 돌파했을 때 매수를 들어가고, 그쵸? 돌파했을 때 1차 청산 자리로 여기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이 3파까지는 기본적으로는 가장 잘 들어맞는다.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비율인데, 그 이후에 3파 조정받고 5파 요거는 비교적 랜덤성이 짙다. 일단은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요렇게 잡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 윗 구간은 피보나치 비율로는 예측하기가 꽤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차 청산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조정받고 재차 올라갔을 때 2.618 보통 5파 자리로 꽤 대다수의 트레이더들이 5파 청산 자리로 많이 보는 게 2.618 자리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피보나치 엘리어트 파동 5파 관점은 비교적 불확실성이 좀 큰 파동이 5파가 특히 5파가 이렇게까지 가고 떨어지는 수도 있고, 아니면 모멘텀이 좋으면 이런 자리까지 치고 나갈 수도 있고, 근데 비교적 5파의 첫 청산 자리를 보는 이 구간은 이런 구간보다는 리스크가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 약간 낮은 요런 자리 2.764니까 얘보다 약간 낮게 잡는 겁니다. 그럼 2.68, 65 요 정도 자리, 이 구간이 매물대로 봐서 청산할 때 매물대로 봐야 되는데, 매물대로 봐서도 매물대는 이런 식으로 저항이 많이 나온 구간, 이런 게 겹치는 데다가 이런 되게 매물대를 그어놓고 여기서 청산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보나치 비율은 2.618이 여기 잡히지만 매물대를 같이 참고해서 이런 구간에 2차 청산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진입을 했다. 진입하고 손절을 치지 않고 올라가준다. 물론 손절을 치면 물론 청산을 해야 됩니다. 손절가에. 그쵸? 올라가준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 도기를 진입했으면 저 같은 경우에 1차 청산 자리에 40% 정도를 많이 잡는데, 보통 3분할 1로 잡는 수도 있고, 저처럼 좀 안정적으로 아래 구간에 좀 많이 팔고 이런 구간에 최종 청산하고 그냥 손을 놔버리는, 더 이상 차트 안 보는 약간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비트가 애매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라면은 일단 1차 청산 자리에 40% 정도를 털고 나머지 여기 정도에 추가로 40% 20%를 남겨둔 이유는 뭐냐,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ABC 조정이 나오면은 여기서 다 파는 게 맞지만 사실상 엘리엇 파동 관점상 5파는 어디까지 가줄지 모르기 때문에 20% 정도는 그 한 번에 나온 파동을 이것도 못 먹으면 그것대로 손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20% 정도는 남겨뒀다가 만약에 갑자기 비트가 하락이 나오면서 얘의 상승 추세가 꺾인다. 그러면 20%는 들고 있다가 이런 상승 추세가 꺾이는 자리에 청산하고 나와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매수를 잡을 때 파동 관점에서 돌파를 잡으면은 오히려 그게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 왜냐면은 지금 200일선도 겹치고 돌파 매수 관점에서는 여기를 그냥 확 치고 가는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런 구간에서 1시간 봉,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왔다 갔다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매수를 잡고 좀 편하게 있으려면 차라리 요 매물대와 최근에 저항받은 요 자리를 보고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타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말 그대로 단타 매매 전략입니다. 단기 주봉이랑 월봉을 봤을 때는 장기적인 추세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처럼 일봉 관점에서 말씀드릴 때는 얘는 단기 매매 전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사실상 엘리어트 파동하고 피보나치 비율은 단기 매매에서 청산 자리를 잡을 때 굉장히 기본적인 툴입니다. 요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굳이 방송을 안 보시더라도 엘리어트 파동과 피보나치 비율 이런 식으로 되라고 했지 하면서 직접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일단 한번 수익을 가져가 보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계속 단타를 하게 되고, 사실 3%도 아깝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수익금으로 단타 매매를 진행한다고 생각했을 때 비교적 어느 순간 자신감이 붙습니다. 아무튼 독이 단기 관점에서 매매 전략을 설명을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